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달나라로 간 게 아니라 달나라로 갈 만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어떤 종목이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이수화학입니다. 자, 이수화학은 뭐 전통적인 화학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포스코 케미칼, 한미글로벌을 얘기를 해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이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까지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기업이 가진 펀디멘탈입니다. 자, 이 펀디멘탈이란 말은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없다고 하면 좀 불안하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수화학은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보시면 이제 이수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고요. 자, 쉽게 재무제표 안 봐도 되게끔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PER이 7.61배 돼 있습니다. 이 PER이 일단 양수가 나온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10배 미만인 자체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은 대부분 다 이래요. 특히 이제 화학 업체도 대부분 다 PER이 매우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수화학은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배라는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이거 하나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펀디멘탈이 나쁘지 않은 회사다라는 것만 우선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죠. 수급 당연히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클릭을 해 보시면 개인들은 최근 들어 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23만 주, 이틀 전에도 12만 주, 그리고 어제는 약 1000주, 6000주 이렇게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이 조금 정기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도 조금 샀네요.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바로 재료의 크기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둘 다 재료가 매우 크죠. 2차전지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네옴시티도 엄청난 몇백조 규모의 프로젝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수화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동력은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면 이 전해액 자체가 원래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이제 고형화 시킨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고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향후에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터리가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성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평균 전고체 배터리가 얼만큼 성장하는지 아세요? 무려 146%입니다. 네. 다른 어떤 산업 자체는 보통 20% 성장해도 많이 성장한다고 보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무려 146%나 됩니다. 우리나라 셀사 3사도 결국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양분화돼서 이제 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 또 모멘텀이 아주 큰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에서 전해액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니까 뭐 상한가도 가는 거고 쭉쭉 뻗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수화학은 이 재료 자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회사가 가진 펀디멘탈과 향후에 있을 어떤 산업의 성장과 기업에 할 수 있는 역할로 봤을 때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회사의 업력입니다. 이 회사에는 언뜻 보더라도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96년도 3월에 이미 그 이전부터 세워진 회사입니다.
즉 이제 업력이 굉장히 높고요. 업력이 높으면 당연히 주요한 고객사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품질,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았겠죠. 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네 번째 조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인데요. 여러분 이 차트가 기억 안 납니까 혹시? 한미글로벌도 이랬죠. 한미글로벌도 계속 박스권 돌다가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솟았습니다. 34,000원까지 빠르게 솟았습니다.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2배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조금 조정받다가 12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쫙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121선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로 쭉쭉 뻗어나가는 건 아니고요. 살짝 반등을 주면서 뻗어나가려다가 멈추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18%대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매물로 계속 소화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전고점 넘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비교할 수 없죠. 전의 평균이랑. 그만큼 많은 거래대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전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급하게 가지만 어쨌든 이 평선 자체는 아직 장기 평선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예상대로라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조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종목이 보일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또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